네, 결혼한 사람들을 상대로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결혼한 사람들 간의 만남을 주선한다. 이게 불륜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이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가 아직 우리 가치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군요. 네, 좀 충격적입니다만 이 사이트는 가정이 있는 기혼자 사이의 만남을 주선한다고 당당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가치관과 가정 파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서비스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한 만남 주선 사이트의 국내 상륙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인생은 짧으니 연애하다는 문구가 눈에 띄는 인터넷 사이트. 언뜻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말이지만 그 옆 입을 가리고 있는 여성의 손에 낀 반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는 놀랍게도 기혼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불륜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외국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 사이트가 지난달부터 국내에서도 공식 서비스를 시작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But infidelity, it turns out, is pretty global. Even in cultures where it's prohibited by law, people still do it. 세계 35개 국가에서 2천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이트.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만, 홍콩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입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강한 한국에서 업체는 왜 이런 서비스를 개시했을까? 이메일을 통해 업체 측과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한국의 경제적 수준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고려했고 여기에 한국에서는 이미 불륜이 행해지고 있어 시장 진입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걸까? 한 여성의 동의를 얻어 직접 사이트에 가입해봤습니다. 먼저 사이트는 가입자가 기혼자를 찾는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몇 가지 선택을 한 뒤 가입을 하자 불과 2분도 안 돼 한 남성이 메시지를 통해 말을 걸어옵니다. 대화가 이어지자 상대 남성은 만나고 싶다는 뜻을 애둘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채팅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 한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괜찮겠어요? 이제 뭐 알려고 나올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모든 만남을 듣는 걸까요? 신나잖아요. 대화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갑니다. 한국을 잘 아시면 이상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데 글씨가 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겠죠. 이 감정을 기혼자인 남녀가 사이트에 가입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미뤄진 만남 그리고 대화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혼자들의 만남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사이트라든지 인터넷 채팅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이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그런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황당하고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이 업체 측의 답변대로라면 국내 가입자가 벌써 7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분명한 건 기혼자들의 부적절한 만남은 가정과 사회적 가치관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이른바 간통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놓고 가정을 가진 기혼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 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일단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문제성을 인식하고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가정과 혼인제도를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인 가치인데 이 사이트는 그러한 가치를 훼손한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사이트가 유해하다고 결론이 나면 접속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실제 싱가포르의 경우도 가족의 가치와 공공도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미디어 개발청에서 2013년 11월 17일 예정이었던 서비스 시작일 이전에 2011년 11월 8일에 ISP 사업자를 통해서 접속 차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차단 조치만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회 접속이니. 이제 다른 경로로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 업체 측은 싱가포르의 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용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접속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트 차단 이외에 다른 법적인 제재 방법은 없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통죄가 현행법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통죄라는 것은 이제 배우자 부부간의 문제이고 제3자가 그것을 고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자리를 직접적으로 알선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쉽지는 않다는 얘기. 지금껏 이 업체가 불륜 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People accuse me all the time of promoting infidelity as if my 30-second TV commercial is going to convince anyone to have an affair. They have affairs because their life isn't working. 하지만 비교적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미국에서도 이 사이트는 큰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You feel me coming and kicking your ass right now. How'd you like that? That's how I feel right now. I feel like coming right up there and knocking you out, bud. That's my emotions. I think Ashley Madison is despicable and it destroys marriage. I mean, the basic premise is it is online prostitution. 업체 측은 이 서비스가 이혼율을 낮추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다소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정은 깨지겠죠. 환영하지 않아요.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제 나름 서약을 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서로 서약을 깨게 만드는 그런 별로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사이트라고 생각해요. 쏟아지는 논란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국내에서의 성공을 낙관하고 있는 상황.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의 높은 이혼율입니다. 이번 논란이 왠지 더 씁쓸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